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약체에서 민주당이 혼쭐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많이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백운우는 이전에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이 백운우에 대해서 인재영입위원장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 곧 있으면 총선이 다가옵니다. 총선에서 여러 인재를 영입해서 여기에 후보로 내세우는 일종의 공천 작업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입니다. 그리고 양정철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 양정철은 지금 당 산하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친문 세력을 당의 주요 보직에 앉혀서 선거에 그렇게 나서겠다는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운우 지금 상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렇게 재판을 주도한 성창호 부장판사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농단으로. 이게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판 결과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정말 좀 우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백운우가 왜 불안한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성창호 판사가 재판한 1심 결정문, 판결문을 보면 백운우는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혐의 내용은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 관련해서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동훈은 도두영 변호사라고 자기 측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오사카 총영사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했겠죠. 김경수는 백운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안 만났으면 그냥 이런 혐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운우 당시 비서관은 도두영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이것은 재판 판결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는 백운우 민정비서관에게 지금 드루킹으로부터 좀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백운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이라는 것은 경찰이라든지 검찰을 담당하는 그런 일종의 라인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허익범 특검이 조사를 했지만 정확한 물증을 찾지 못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경수 재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백운우에 대해서 새로이 수사를 재개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여러 가지 판결문을 참고를 해서 검찰에서 백은호에 대한 수사 재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 백은호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주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 대해서 백은호는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곧 임명이 되니까 검찰 너희들 손대지 마라. 이런 어떤 표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합리적으로 좀 유추를 해봅니다. 이게 오사카 총영사 굉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드루킹 측근 도 변호사를 오사카 영사로 드루킹은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김경수는 백운호에게 연락했고, 그러니까 백운호는 도 변호사 만났고 이례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지를 했다. 이런 판결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번 드루킹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 무의미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일부러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사건과는 다르게 그렇게 성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백운호 비서관의 어떤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제안하고 또 임명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검찰에 대해서는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이렇지 않았습니까? 드루킹의 댓글 조작 8,800만 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원세훈 이런 전임 정권 때 했었던 댓글 조작 수치에 비해서 거의 수백 배 많았습니다. 수백 배가 많은 이런 댓글 조작,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법이란 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처단을 해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이것이 환경부 문제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블랙리스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종의 족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전에 블랙리스트는 어떤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준다, 이런 등등의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리스트였지만 이번 체크리스트는 목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중스럽고 그리고 힘이 실린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셔도 대충 감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정부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당 정부 자신의 말대로 오래오래 집권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독재 정권처럼 처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국민을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백운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인재영입위원장 그렇게 영입을 하겠다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